이거 해서 올려줄게. 자, 지금부터 원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평면, 제일 중요한 거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정해진 점이란 얘기죠. 정할 정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란 뜻입니다. 점들의 집합. 그러면은 내 얘기는 이거야.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원의 정의를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 평면 위에 한 정점을 정해놔요. 정점. 정할 정자죠. 정해진 점이란 얘기죠. 정해진 점, 정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정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 그럼 일정한 거리, 요 거리라고 합시다. 그럼 요 거리에 있는 점이 평면 위에 엄청나게 많겠죠. 맞아요?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을 찍는 거예요, 일일이. 그럼 되게 많을 겁니다. 요렇게 찍힐 겁니다, 원이. 맞죠? 이해됐어요? 요 점들의 자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자취라고 얘기합시다. 점들의 자취. 아직 집합 안 배웠으니까. 요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바로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이게 원의 정의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이걸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내가 그냥 평면이라고 얘기했어. 요 하얀색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고, 선생님, 그러면요,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지나요? 라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좌표 평면 위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렇게 좌표 평면. 그럼 우리가 요 한 정점을 좌표 평면 위에 A, B라고 얘기합시다. A, B. 요거 A, B라고 얘기합시다.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A, B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 좌표 평면 XY 평면이야. 어느 한 점이 찍히겠죠. XY. 근데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점들의 집합.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원을 그렸잖아. 원 요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같은 거리를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R이라고 얘기합시다. R.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들을 우리가 P, X, Y라고 얘기합시다. P, X, Y. 됐어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P, X, Y. 그러면은 자, 여기가 X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요 P와 저 정점 A, B 사이에 관계를 이제 얘기하려는 겁니다. A, B. 됐어요? Px, Y와 A, B의 사이의 거리는 R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선생님, 그럼 요 거리가요. 절대값 x-a고, 어? 요, 요 거리가 우리 그거 배웠잖아. 뭐 배웠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웠죠? y-b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가로 절대값 x-a와 높이 절대값 y-b의 그 관계가 보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y-b의 제곱은 이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r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이걸 식으로 좀 더 바꿔주자면은 절대값 x-a나 x-a의 제곱이나 똑같죠? 절대값 x-a 제곱이나. 그래서 우리가 y-b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r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여기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r제곱이라는 거 요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요 정점을 우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중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요 같은 거리라고 얘기한 거, 일정한 거리라고 얘기한 걸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거죠. 그쵸? 그리고 점들의 집합 혹은 점들의 자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이죠. 그쵸? 자,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혹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x 중심이 a, b구나. 그리고 반지름이 r이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고, 반대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r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됐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요거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한 요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 즉 표준형의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표준형을 얘기한 겁니다. 표준형. 우리 이차함수에서도 그 완전제꼴로 하면은 그림 그리기 편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으로 나타내면은 그리기가 편하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 원에 대해서. 꼭지점도 알 수 있고 그러죠. 이차함수에서 완전제꼴 하니까. 요 원에서도 그 표준형으로 하니까 중심을 바로 알고 반지름도 알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은 이 표준형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테마로는 이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일반형. 그럼 이 일반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혹시 이해 못했나 내가 지금 한번 체크한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쓴 거를 일식이라고 합시다. 이 일식을 전개해 보세요. 이걸 전개해 보세요. 전개. 그럼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제곱인데 이거를 전개하면 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니까 뭐뭐 x제곱 뭐뭐 x 뭐뭐 y제곱 뭐뭐 y 요런 꼴이 보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요 x의 개수를 대문자 a로 쓰고 요 y의 개수를 대문자 b라고 쓰고 그리고 요거 좀 마저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a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를 대문자 b라고 얘기합시다. 여기를 그냥 상수죠. a, b, r 다 주어지잖아. c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럼 식의 특징이 보이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꼴이네. 선생님
요게 x에 대한 2차 xy에 대한 2차식인데요, 선생님. 원의 방정식에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뭐가 보이냐면요, 선생님. xy의 개수가 0이라는 겁니다. 즉 xy 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눈에 띄고, 두 번째, 선생님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가 1이네요. 즉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은 첫 번째 xy에 대한 2차식이 돼야 되는데, 즉 x제곱항도 있어야 되고 y제곱항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xy 항이 있으면 안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x제곱의 개수 그리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지금 쓰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선생님, 그럼 이것만 쓰면 다요? 아니, 또 있지. 선생님, 이렇게 쓰면은 그냥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우린 이것을 만약에 뭐 식이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린 이걸 또 그리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일반형이죠. 그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또 나타내야 될 거야. 그럼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면서 양변에 4를 더해주면서 여기 4가 붙게 되죠. 아, 선생님 완전제곱꼴로 고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반지름 2인 원을 그리겠죠. 여기 즉 그림을 그리자면은 마이너스 1,2면은 뭐 그림 여기 좀 찍힐 때고 마이너스 1이고 뭐 그림이 뭐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일반형이 뭔지는 알겠어요, 선생님. 요게 일반형이란 얘기군요. 예, 맞아요. 이게 일반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일반형을 표준형꼴로 고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를 한번 고쳐봅시다. 표준형꼴로. 이렇게 되겠죠. a가 있었으니까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a 제곱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4분의 a 제곱을 양변에 더해서 완전제곱을 만들고 또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야. 왜? 여기 보니까 by니까 양변에 4분의 b제곱을 더해주자고요. 됐죠? 그리고 요 c는 이항을 시켜서 넘어갔다고 칩시다. c가 되겠죠. 자, 그럼 뭡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식으로 얘기하자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잠깐만.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요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 부분 여기 선생님 이거 반지름인데요. 내가 2차 방정식 그 판별식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 좌표 평면이니까 모두 실수예요. 근데 요게 0 이상이죠. 0 이상이죠. 야, 그런데 여기가 음수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a제곱 플러스 우변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가 된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냐? 즉 여기가 r제곱인데 r이라는 건 반지름이고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길이. 그렇죠? 길이의 제곱인데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있어? 즉 원이 되기 위해서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은 원이 돼요. 근데 우리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점만 찍혀도 우리가 그걸 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만 찍어도 점을 점원이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0이 됐을 때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거를 그냥 점 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선생님 저 일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원의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그런데 이걸 전개해서 보니까 xy 개수가 0이네요. xy 항이 있으면 안 되네요. 두 번째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네요. 1 같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제곱 플러스 저렇게 주어졌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요거 세 번째 3번 요 조건까지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저 1, 2번만 있다고 해서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요거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조금 기억해 둬야 될 게 만약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0 이상이라고 써주세요. 왜냐하면은 0이 될 때는 점 원이 되는 겁니다. 점원. 점을 그러니까 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점을 그냥 점만 찍어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만 써놔도 우리가 이것을 점 원이라고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잖아. 선생님 이거 개념을요. 안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처럼요. 정석체 어드바이스를 엄청나게 읽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알았죠? 교과서 계속 봐주시고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1, 2, 3번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도 꼭 만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알겠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R이 0보다 큰 경우를 만약에 조건으로 걸어줬다라고 얘기하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근데 만약에 그냥 원이 될 조건 뭐 얘기하면은 점원까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빨간 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됐죠? 지금 이해됐어요? 답 주세요. 됐죠? 자, 이거 자, 여기까지 지금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지금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저기 기본 18-1 2 3번까지 하는데 기본 18-3 같은 경우에는 파푸스 정리를 아마 이용해야 될 겁니다. 한번 점과 좌표도 같이 또 개념을 안 보고 쓰고 기본 문제 한번 익혀서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마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1번, 2번 그리고 2번을 풀면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풀이 방법을 좀 익히세요. 자, 됐죠? 요게 첫 번째입니다. 1단원.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 1단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꼭 풀어보도록 하고 오케이? 지금 두 번째가 있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이거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1이라고 써야죠. 관계 1.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1에서 뭘 다룰 거냐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부터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원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직선을
y 콜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합시다. 됐어요? 이걸 1식, 이걸 2식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뭔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그때 생각해보면 이게 y 콜 뭐 ax 제곱이라고 하고 y 콜 mx 플러스 n 꼴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했느냐? y 콜 ax 제곱이 있다. 근데 y 콜 mx 플러스 n이 이렇게 만난다. 라고 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x, y 좌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요 두 점을 a, b라고 얘기했을 때 a점 x 뭐 알파 콤마 뭐 알파 제곱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를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얘기하자고. 이것은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지만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지만 여기 대입해도 성립했죠. 아, 그럼 우리가 이거 요 알파 베타 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요 알파 값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베타 값이라고 얘기했죠. 두 식을 연립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y 콜 ax 제곱하고 y 콜 mx 플러스 n을 서로 연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연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퀄 제로라고 하면서 2차 방정식 꼴이 나오고, 그렇죠? 요거의 해를 구하면 알파 베타였던 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게 두 개가 되냐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이걸 판별식 가지고 따졌었습니다. 판별식 D를 가지고 따졌었다고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이러한 판별식 이 일식을 보면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2차 방정식 꼴이죠.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그리고 y 이퀄 mx 플러스 n 1차식의 꼴이죠. 1차 1차식 2차식. 혹시 기억나세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지금 가보라고 한번 난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서 2차 연립 방정식 가보면은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었죠. 그게 기본꼴이죠. 2차 연립 방정식에 푸는 기본꼴이요. 그럼 그걸 대입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이 r제곱 뭐 요런 꼴이 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니까 이해되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원이 있고, 반지로 말하면 원이 있고, 일단 이해만 하세요. y 콜 mx 플러스 n이 있어요. 이게 y 콜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게 됐죠? 그럼 1과 2를 연립을 했어. 그래서 구해보니까 뭐 저거의 해가 어떻게 나오느냐, 만족하는 x 값에 동시에 만족하는 y 값이 같다고 한 거잖아. 그럼 교점의 x 좌표 값들이 해가 돼서 여기에 나타나겠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보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럼 해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하면, 아, 저거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양수일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접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자, 요 어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요 두 점의 XY 좌표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파, 베타라고. 이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x, y.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때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판별식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거란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일 테니까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번째, 만약에 한 점에서 접했다라고 얘기하면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즉 접하는다. 자, 요게 알파 값이 되는 거죠. 즉 판별식이 0이 된다. 오직 한 식은만 존재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이.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 없다라는 얘기죠.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된다. 자, 우리는 그럼 뭐냐면은 직선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어, 오케이.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그거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꼴로 만들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로 만들고 그거의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군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됐죠? 근데 요 방법만 있는 게 결국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한 풀이냐? 바로 판별식을 이용한 설명이 가능하다. 판별식 이용.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원이라서 뭐 저기 타원이나 쌍곡선 말고 원이라서 원이 다른 2차 곡선과 다르게 원이라서 유일하게 또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 번째, 이 방법 말고 원의 원이 원이 중심과 중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요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 원의 중심이 바로 점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건 뭐 이해할 수 없겠죠. 이용할 수도 없고. 자,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x제곱 뭐 이렇게 할까요? x 마이너스 x1의 중심이 그러니까 x1, y1이라고 합시다. x1, y1은 주어진 거예요. 반지름 r도 주어지고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제로꼴로 얘기합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계속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앞에 식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m이 이렇게 수직할 경우, m이 수직할 경우에는 이게 m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y축에 평행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걸 좀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자, 일단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요것과 요거. 자, 그럼 상황을 보여주면은 요런 상황인 거죠. 중심이 x1, y1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이 있었겠죠. 맞아요? 틀려요? 요게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요 일식이라고 얘기합시다. 요거 일식. 자, 근데 요 직선이 요게 이식이라고 합시다. 직선이 요렇게 있을 때가 있고, 그럼 이게 뭐야? 두 점에서 만난 거죠. 두 점에서 만난 겁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경우, 이게 바로 접하는 경우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럼 요 각각의 경우를 뭐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럼 기억. 내가 저렇게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원이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말 잘 익혀놔야 됩니다. 정말 잘 익혀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x1이고요. 얘가 y1입니다. x1, y1이에요. 됐죠? 그럼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보면은 요 x1, y1에서 요 직선 ax 여기다 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할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여기서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얘기합시다.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됐죠? 그럼 요 d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써놓은 거 보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요거보다 작아야 되네. 즉, 요 연장선, 여기 반지름, 이거 r이라고 합시다. r보다 작아야 되네요. 맞아요? 틀려요? r보다. 요 조건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이거 이해됐죠? 반지름보다 작다. 중심과 직선까지 도달하는 까지의 거리가 r보다 작다일 때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니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접할 때.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여기 집중하세요. 얘기를 하면은 원이 있어요. 됐죠? 여기 x1입니다. 여기 y이 원이에요. 자, 그려보면은 접할 때 순간 접했어요. 여기서 접했다 칩시다. 그럼 보면은 중심 x1, y1까지의 거리 요 d가 바로 반지름이랑 같게 될 때죠. 이거 집중하세요. 아, d가 지금 d씩 써놨으니까 더 이상 안 쓸게. r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r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선생님 접할 때는 요 d값과 요 d식은 내가 또 안 쓸게. 같다는 얘기군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 풀 때 요거 가지고 많이 풀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x축, y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잘 보세요. 자, 중심이죠. x1, y1.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보다 큰 경우겠죠. r보다 큰 경우. r보다 큰 경우. 여긴 d라고 얘기해요. 결국 d가 r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 d가 r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d가 r보다 클 때 만나지 않는다. 요 느낌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는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 즉 해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냐, 한 개냐, 아니면 해가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앞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에서 앞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 반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치 관계를. 그래서 반지름이 그 중심과 점과 직선의 위치 그 거리를 중심과 직선의 중심점과 직선의 거리를 d라고 놨을 때 그 d가 r보다 크냐 작으냐 아니면 같으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아니면 접하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특별히 좀 기억해 둘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이제 요거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2에서 지금 내가 설명할 게 뭐냐면은 한 점에서 접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란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할 때 요거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잠깐만. 이거 왜 안 보여? 마우스 컷.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거기 정석책 페이지 보면은 두원의 위치 관계 61페이지 보이죠? 61페이지. 아예 61페이지래. 저기 지금 선생님이 저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어, 저기 54. 그쵸? 54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 1, 2. 오케이? 1, 2. 얘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2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판별식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이 지금 페이지 54와 55에 나온 거예요. 지금 정석체. 그거 한번 요거 지금 내 설명을 한번 잘 잘 보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음미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테니까. 알았죠? 꼭 보기 문제도 꼭 풀어보고요. 오케이? 지금 몇 시야? 괜찮아? 지금 수업 좀 이거 괜찮아?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다 이해는 됐지? 이해가 됐어요? 어. 네가 끊으려면 네가 끊어. 지금. 오케이? 자, 너 제발 이거 개념 쓰고 진짜 숙제는 꼭 해와라. 기본 문제하고 유제 꼭 풀어오고. 자, 지금부터 그럼 내가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요 부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56페이지 관련된 문제. 요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여기 잠깐만 한번 끊고 하자. 여기까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앞에서 배운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알았죠? 잠깐 끊고 한번 끊고 할게. 요거를 끊고 할게. 내 다시 초대할게 지금. 지금 다시 한번 초대할게.